네, 이 시간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일지에다 한눈에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거래량 좀 실렸던 종목들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보신 종목들 먼저 언급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아침장에는 좀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는 듯 했으나 일단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테마 종목군들이 또 시장에서 중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으로 에스코맥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윌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정책 관련 일자리 관련 종목이 시장에서 조금 그 강한 그 반등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코넥의 차트 흐름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대선 정책주들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희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 주가 흐름들을 보니까 오늘 1780원으로 장중에 12%까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밀리는 차익하는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가 좀 지난 이후에 야권 단일화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게 되면 정책주, 일자리 관련 정책주로서 우리가 에스코넥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16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량이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삼위각기 같은 종목들도 새롭게 박근혜 테마주로 좀 편입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늘 장중에 그 강한 그 거래가 11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관련 종목으로서, 테마 종목으로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공시가 좀 나오면서 14%까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차익하는 물량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엔터주 다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이런 키스트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서울제약도 오늘 다시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 하한가 냈던 종목들 가운데서 좀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나요? 네, 오늘 먼저 그 상한가 특징적인 종목이 좀 제약주들이 좀 특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좀 서울제약이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서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계속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KCS가 우리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주로서 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키스트라는 이쪽에 장중 액명 분할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좀 상한가를 기록했고 G러닝도 우리 또 그 교육 관련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오늘 특징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테마 종목이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서울제약이 오늘도 강한 그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지난번에 신고가 종목에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서울제약이었는데 계속 추세를 타고 가면서 오늘도 거래량이 29만 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오랜만에 KCS가 상한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기민주화 관련해서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이 없었습니다만은 KCS가 바닥권에서 55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서 가볍게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들 종목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선 정책주를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체크를 좀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매약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을 좀 점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신고가, 신저가 나온 종목들을 보면 확실하게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차별화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종목도 하나씩 좀 봐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신고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대형 섹터들에서 삼성전자와 SK가 좀 상한가를 기록했던 게 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게 좀 특징이지 않았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SK가 2.8% 이상의 오늘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기관들의 강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또 시장에 138만 원까지 이제 140만 원까지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제약이 오늘 첫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그 상승 그 신고가에 좀 특징적으로 좀 편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대형 섹터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3분기에 우리 스마트폰의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또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이 또 3분기 이상 또 태블릿 PC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주가에 좀 지금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은 140만 원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저가 종목군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중국 관련 섹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화케미칼이 사실 16,600원까지 기록하면서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두산인프라코라든지 그리고 한진해운, 특히 또 한진해운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약세를 계속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한진해운 주가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진해운이 오늘도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6% 이상의 급락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물론 기관들의 매수 쪽보다도 외국인들이 좀 저점 매수에 가담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시장, 즉 진바닥 1900포인트가 안착이 돼줘야지만이 진바닥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진바닥 신호가 나온 이후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대형주 쪽에서 역별 자리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확인 매매를 한번 해야 될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준 것처럼 기계 섹터나 그리고 오늘 철강주 쪽에서도 신저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동국제각이나 동부제철, 포스코 같은 이렇게 덩치 큰 철강주 내 종목들도 이제 52주 신저가 좀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화학과 기계, 철강주 섹터 중국발 모멘텀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종목들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송 추천주들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은정 기자입니다. 네, 따라하기